안녕하세요.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2017년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년 1회 3번 문제입니다. 자, 분전만에서 30m 거리에 5kW의 단상교류 200V의 전열용 아웃렛을 설치하여 그 전압 강화를 4V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자, 배선 방법을 금속광 공사로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전선의 굵기를 계산하고 실제 사용자는 전선의 굵기를 규격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전선의 굵기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전선의 굵기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의 굵기 구하는 공식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단상 2선식이에요. 우리가 단상 3선식과 삼상 4선식 중성선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7.8 LI에 1002로 구했습니다. 그럼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2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35.6 LI가 되는 것이고 1002가 된다.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 I는 어떻게 돼요?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돼요. 그러면 전력은 5kW니까 5 곱하기 10의 3승이고 전압은 200V가 될 겁니다. 역률은 1이 되겠죠. 그러면 몇 암페어 전류가 흘러요? 25암페어 전류가 흐르고 L은요. L은 얼마예요? L은 지금 몇 미터요? 30m 거리가 돼 있죠? 30m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분전만이. 그다음에 전압 강화 E는요. 4V 이하가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퍼센트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 전압에 대한 걸 곱해 주시면 되지만 전압이 나와 있기 때문에 4V, 볼트의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4V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서 풀어 보신다면 35.6 곱하기 30 곱하기 25가 돼요. 이게 1000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6.68 스퀘어가 되더라 이거야.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KSC, IC 규격에 의거 어떻습니까? 1.5, 2.5, 4, 6, 10, 16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죠. 1.5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6, 10, 6, 10이네. 그럼 6도 아니고 10이 되겠죠. 그러면 10 스퀘어의 전선을 선정하더라.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KSC, IC 규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5, 2.5, 4, 10, 16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전압 강화에 관련된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식이 유도가 됐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0kVA 삼상 380V 60Hz용 전력용 콘덴서의 결선 방식에 따른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충전 전류부터 구해 보시면 됩니다. 충전 전류. 충전 전류는 어디서? 용량성 리액턴스에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오메가 C분의 1의 2로 구하고요. 여기는 오메가 C 2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충전 용량은 3배 2의 IC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왜? 3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IC가 오메가 C2니까 3배 오메가 C의 2의 자승만큼의 용량이 발생이 되더라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10의 3승이긴 하지만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만약에 Q 델타다. 델타 결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델타는 선과 상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배의 오메가 C의 V의 자승, 2의 자승.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QY는 얼마나 됩니까? 선이 상보다는 루트 3배 크대요. 그러면 여기는 3배의 오메가 C의 루트 3 V분의 자승이 돼서 얼마가 돼요? 오메가 C V의 자승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모르느냐. 그러면 델타 결선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1번에 델타 결선인 경우에 C는 어떻게 구합니까? C는 어떻게 돼요? 3배 오메가 V의 자승에 대한 Q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40 곱하기 10의 3승이고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에 곱하기 380의 자승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곱하기 10에 6승을 해야지만 마이크로 페럿 단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44.93 마이크로페럿이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제가 2번을 구해볼게요. 2번은 자, Y니까 Q는 오메가 C V의 자승이에요. 그러면 C는 자, 오메가 V 자승의 Q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는 4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2파이 곱하기 얼마가 돼요? 자,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380의 자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5 곱하기 10의 6승 마이크로페럿 단위니까 734.79 마이크로페럿이 된다더라. 자, 충전 용량을 구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충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내가 유도를 못하겠다. 그럼 뭐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 충전 전류값부터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근데 해보시면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해보시고 또 한 번 해보시고 또 한 번 적어보시고 자 그러면 충분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상 7m에 있는 300세제곱미터의 저수조에 지금 용량이 나와 있는 거죠. 저수조에 양수하는데 30kW의 전동기를 사용할 경우에 자, 저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구하시오. 자, 펌프 효율은 80%고요. 여유 계수는 1.2예요. 근데 분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자,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 구하는 식 P는 어떻게 됩니까? 6.12 이타에 대한 kQh가 되더라.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저수조의 용량을 구해줬기 때문에 이 Q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간에 대한 저수조의 용량 V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P는 다시 자 6.12 이타에 대한 K의 시간에 대한 저수조의 용량 그다음에 양정 높이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구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 T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시간 T는 6.12 P에 대한 KVH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6.12예요. 자, 여기 이타가 되어야 되겠죠. 효율이 80%, 0.8이고요. 자, 출력이 얼마예요? 30kW예요. 30kW. 자, 여유 계수가 1.2고요. 그 다음에 저수조 용량이 300이고 높이가 7m입니다.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나와요? 17.16분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자,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서 펌프용 전동기 또는 뭐 권상용 전동기에 관련된 출력 공식 정도들은 여러분들이 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예요. 변류비가 30대 5인 CT 2대를 그림같이 접속했을 때 전류계 2A 흐른다면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가동결합 상태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예요. 여기가 CTB입니다. 그러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I2는 어떻게 구해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자, CTB분의 1로 구해요. 그럼 반대로 자, 간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CTB가 되겠죠. 이거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I1이라고 하는 게 I2보다는 더 많은 양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CT라고 하는 것은 자, 대전류를 자, 소전류로 변성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 CTB로 나눠줘야지만 I2가 될 것이고 여기는 CTB를 곱해줘야지만 I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차동결합 상태예요. 차동결합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IC의 전류가 흐르고요. 자, 여기서는요. IA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반대로 꺾여서 나오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IA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게 IA이고 자, 이게 IP예요. 자, 이게 IC입니다. 그럼 IC의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의 IA예요. 그게 벡터적인 합인 전류가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죠. 그렇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전류 값을 알아야지만 자, 어떻습니까? CTB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0대 5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IC 마이너스의 I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180도고, 자, 12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돼서 3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수직을 그어보게 되면, 자, IC의 코사인 30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나올 것이고 곱하기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 어떻습니까? 루트 3배의 IC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루트 3배 큰 전류가 흐르니까 루트 3배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1차 측에 흐르는 I1은 자, 전류계의 지식값, 여기 전류계의 지식값 곱하기 CTB인데 여기는 지금 루트 3배 큰 전류가 흐르니 루트 3분의 1배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보시면 돼요. 전류계 지식값이 2A이고 CTB는 자 30대 5고 곱하기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가 돼요? 6.93A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런 벡터적인 해석, 그 다음에 CT에 대한 자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변류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였습니다. 변류계.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14번 문제예요. 14번. 자,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시에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5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감리에 관련돼서는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2016년도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감리는 여러분들이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현장에서 감리 업무도 하고 있고요. 설계 업무도 하고 있는데 자, 감리를 할 때 이런 걸 다 알고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일반 목록을 보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리는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오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해요.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시에 비상주, 자 비상주 상주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자, 설계 도서 중에 어떤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고, 자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에 심사를 하고요. 기성 및 자 준공 검사를 자 실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주 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자, 민원 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해결 방안을 검토한 역할을 하는 게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자, 기술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비상주 감리원의 자, 업무이고 그밖에 자,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자, 이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다. 자, 그밖에 감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 지원 업무를 하는 게 자,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정리를 좀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선은 암기를 좀 하시길 바래요. 한 번 외워가지고는 절대 안 외워집니다. 한 번 봐서는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전기 사용 장소의 사용 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 전로의 전선, 자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자 전로와 대지 간의 전원 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 전원 저항은 얼마를 이상 유지해야 됩니까? 1메가옴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21년부터 규정이 바뀐 규정 내용인데 우리가 전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저압으로부터 하는 시험이었고 전원 저항을 측정하는 계기의 이름이 매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지 전압과 어떤 사용 전압의 기준 전압을 주고 우리가 구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전원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ELV를 기준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특별 저압인데 자 DC는 몇 볼트 이하? 120볼트 이하를 그다음에 AC는 50볼트 이하를 우리는 ELV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체의 무해한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자 정리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문제는 1메가옴을 기준으로 해요. 1메가옴을.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SLV나 그다음에 PLV의 전원 저항은 0.5메가옴이 돼야 될 것이고 자
FELV나 500V 이하의 선로에 대해서는 재련장이 1메가옴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00V를 초과할 때도 1메가옴의 어떤 재련장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자, 꼭 기억을 하시고 작성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련장 시험 문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자, 특별 저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수전전압이 3000V예요. 수전전압이 3000V, 역률이 0.8에 부하해 지름 5mm의 경동선으로 20km의 거리에 10% 이내에 손실률을 보낼 수 있는 삼상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력 손실률. 손실률이니까 우리가 이걸 K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어떻게 됐어요?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P에 우리가 R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삼상의 전력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력 P는 어떻게 구해요? R분의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손실률 K를 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킬로와트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저항 로의 A분의 L로 구해요. 그러면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58분의 1 곱하기 도전 1분의 100으로 구하고요. 단면적은 전선 개념이니까 파이 R 자승이 되겠죠. 거기에 길이 L.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58분의 1 곱하기 경동선이에요. 경동선은 도전율이 몇 %예요? 97%가 나오겠죠. 97분의 100이 될 것이고 파이 곱하기 전선의 지름이 5m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반전이니까 2.5mm 정도가 되겠지. 2.5의 자승이 될 것이고 거리는요. 20km, 2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8.115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보시면 되겠죠. 이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18.11이 될 것이고 전압 자체는 3000이에요. 3000에 자승이 되고요. 역률은요. 역률은 0.8이에요. 0.8의 제곱이 됩니다. 저게 곱하기 10% 이내의 손실률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0.1 정도가 되겠죠. 10%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이게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31.8 하나의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률에 관련된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 삼상 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18번 문제예요. 전기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유지하도록 전기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전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다음 표의 괄호 안에 표준 전압 또는 표준 주파수에 대한 허용 오차를 정확하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220이나 380V가 되겠죠. 그래서 110V 상하로는 몇 %예요? 6V 이내의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고요. 220은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3V 이내의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다. 380V는요. 얼마가 됩니까? 38V 이내에 우리가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고 주파수예요. 60Hz. 60Hz 상하로 얼마예요? 0.2Hz 이내로서의 우리가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항상 일정하게 수용과에서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상설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죠. 조상설비. 그 조상설비에는 동기조상이라든지 전력용 콘덴서라든지 블로 리액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일정하게 쓰는데 그 일정하게 이 전압 자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허용 오차는 우리가 두드라 이거야. 그래서 그 허용 오차라고 하는 이 범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암기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7년 1회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여기서 푸시다가 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김상현 원장님과 또 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또 접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질문방에 질문해 주십시오.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시기 위해 자 욕심도 많이 부리셔야 돼요. 왜?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자, 어떤 시간적인 절감도 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자고요. 자, 저는 또 다음 회차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